세요? 이번 여론조사 회사에서 하는지는 몰랐지만 오늘 기사 몰랐지만, 보고 알았는데 네. 어떤 느낌 드십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석된 거죠. 이게 눈에 띄어요. 중도층에서 정홍 후보 지지율이 0.5포인트 하락했어요. 중도에서 이 앞전보다 중도에서 하락했다. 야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네요. 예. 예. 근데 오세훈은 중도에서 5.3%포인트 상승했어요 지금. 요게 지금 좁혀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중도표가 네. 지금 0.5라도 하락세가 있는 것과 정원호 후보가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같은 조사 기관에서 같은 시기 한 건데 이게 국정 지지도가 이 앞보다 4%포인트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랑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상. 네, 양쪽 표는 갈려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강남 3구와 예. 그리고 정원호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예. 강남 3구에서도 그 포션 이거는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중도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정원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근데 이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부동산입니다. 이제 양도세 중과 5월 10일 이제 끝났잖아요. 네. 네, 유예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끝났죠. 매물 처분이 되고 네. 이게 이제 한 달 새 정확히 말하면 3주 새에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정원호 후보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제시하는 향후에 6.3 이후에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서울 시민들에게 각자 이해관계가 굉장히 갈리거든요. 그리고 매물난 뭐 전세 이런 거는 오히려 뭐 그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외려 전체 집값 움직이면서 해결하기 쉬운데 네. 세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급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그 정원호 후보가 아직은 명확한 청사진을 내지 않았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게 없다. 어젠가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얘기 하나 했죠. 예, 무소득. 그렇죠. 네, 그리고 소득 이제 없는 분들. 은퇴한 이후에 그렇죠. 재산세는 좀 깎아주겠다. 그렇죠. 예.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유예하거나 아니면 이걸 없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 부동산 표심을 향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공약이었어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큰 세제 개편을 말한다면 네. 그 정원호 후보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걸 층위를 갈라서 네네. 섹터별로 이런 공약을 내겠다. 근데 그렇죠. 요 부분이 지금 중도층이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이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식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8천이라는 지금 코스피 8천 앞두고 있는데 8천이라는 숫자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고점에 언제 파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상징성을 봤을 때 8천 정도를 도달하면 네. 8천에서 파는 게 아니라 8,200에서 팔아요 보통. 그러니까 8천에서 내가 팔겠다 하지만 네. 바로 팔진 않거든요. 그럼 8,200이나 특정 숫자에서 조금 오버플로에서 팔거든요. 네. 그럼 그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이게 그냥 큰 돈을 막 지금 뭐 난리던데 삼전 닉스에서도 그쵸. 셔세권을 그렇죠.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셔틀. 조금씩 셔틀버스 예. 하이닉스 셔틀버스 가는데 그리고 예. 이수지 씨도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아들 하이닉스 다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양극화에 이제 뭐 다른 얘기는 한데 이건 김영국 씨의 말한 대로 IT와 그 특정 분야 삼전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 시가총액 지금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만 올라가니까 거기서만 막 배당 지금 뭐 나중에 이 사람 성과급 6억 받네, 몇 억 받네 그렇지. 벌써 이런 그러니까 소리다. 그걸 가지고 뭐 집 사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식 빼고 그러면 네, 집 이 산다. 사람 직원들은 자사주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차익 효과 플러스 네. 보너스 성과급 플러스 네. 받으면 목돈이잖아요. 네. 한 5, 6억 될 거예요. 네. 못해도 그럼 그 돈을 들고 네. 그 돈을 은행을 갈 거냐? 네. 그렇지 않죠. 집을 산다. 공장들이 이제 보통 경기도권에 있기 때문에 네. 평택, 뭐 동탄 네. 이쪽에 거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분당, 강남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핵심지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다주택자 또는 이제 비거주 다주택자 한 일거주라 하더라도 1주택인데 뭐 일주택인데 뭐 이를테면은 이제 비거주 하는 경우 그쵸.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다 그렇게 이동을 할지 아니면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부터 사겠죠. 그쵸. 물론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주할 때는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어쨌든 여유 자금을 굴리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할지 아니면 계속 주식으로 향할지는 조금 이따가 뒤에 있으니까 그때 네.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선거 얘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남에 비상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힌 건데 일종의 이제 영남 지역에서의 박근혜 효과는 있냐 실제로 없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그 상당히 박빙이라고 알려져 있던 경남의 경우에 오히려 김경수 후보가 앞서고 있고 울산도 붙어 있고 부산도 붙어 있고 대구도 굉장히 붙어 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박근혜 선거의 여왕이 뜨면 또 판세가 뒤집어지느냐? 우선 영남 출신이. 근데 뭐 우리- 박근혜라는 인물이 그래도 영남에는 아직까지는 그 TK는 아직 PK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TK에선 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뭐 그 뭔데 저 사람이 뭐 탄핵까지 당했던 사람인데 네, 뭔데? 라고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이 등장함으로써 야 박근혜는 그래도 괜찮았어. 성공이었죠. 박근혜는 성공이야. 불쌍해. 약간 네, 뭐 역설적인. 되게 웃기는 얘기지 서글픈 네, 얘기지만 사실은, 네. 윤석열은 국정농단도 하고 내란까지 일으켰던 사람이고 네. 박근혜는 국정농단만 일으켰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약간 그 영남 정서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좀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사실 외부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당에서 봤을 때는. 근데 박근혜는 거의 뿌리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먹히는 정서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그 후보도 박근혜 만나겠다, 예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네. 이게 어떤 효과냐면 사실 민주당은 박근혜를 굉장히 뭐랄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영남에서 느끼는데 TK에서 아 김부겸은 그래도 박근혜를 찾아뵙겠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성사되진 않을 거다. 성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달라. 나는 그래도 TK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고 너네 정서에 맞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사실은. 보수 표심을 그렇죠. 좀 그 원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예방한다고 하더라도 예. 민주 진영에서는 예. 잘한다고 좀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TK의 선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지 마래. 중앙당에서 오지 마래.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효과? 그 두 가지인데 저는 박근혜 표는 없다고 봐요. 박근혜 표는 없다. 첫 번째 표는 없어. 표는 네, 없는데 네. 이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그 박근혜 표가 있었다면 예. 유영아가 이겼어야죠. 그러네. 경선에서 이겼어야지. 예, 네. 똑똑해. 네, 예. 냉정하게. 아니 추경호를 뭐로 줍니까? 그러네요. 박근혜가 밀어주는데. 그렇지. 예. 예. 손 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예. 근데 그때 경선 때 보면 유영아 후보가 박근혜 후보 뭐 지원 사격하고 손 들고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질 것 같으니까. 예. 손 들어줬는데 졌어.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예, 그 무슨 개쪽입니까 나중에. 예. 예. 그래서 지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박근혜는 예, 그 선거 여왕이라는 게 그것도 간당간당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여왕 자리만 찾아서 다니는 옛날에도 사실은 그런 분석이 있죠. 이기는 싸움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왕이 된 거지. 지는 전투에 나가지 않아요. 물론 전장을 잘 고르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러나 진짜 여왕이라면 지는 싸움을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질 것 같으니까 안 나간 거예요. 막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막 민간인이에요. 선거법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유영아 유영아 의원이 그 후보가 되면 하여튼 뭐 저기 대구 서문시장을 비롯해서 손붙잡고 다 다닐 거다. 네. 그런 얘기는 있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예. 후보가 되면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서문시장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추경을 꺾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는 거죠. 왜? 질 것 같으니까. 예. 예, 저는 질 것 같으니까 그랬다 못 봐요. 나갔다. 안 예. 나갔다. 근데 그래서 박근혜의 전 직접 표가 있냐? 표는 없어요. 표는 없는데 이제 그건 있죠. 원래 사람이 그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고 박근혜가 잘 되긴 못해도 못 되긴 할 수 있어요. 예,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예. 뭐 박근혜 찾아간다고 해서 한 표 더 오냐 그렇지 않아. 근데 안 찾아갔을 때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네. 요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정도 어필하는 거 선거 전략은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